재지정 발표 이후로 좀 뜨거웠던 지역들이 많고 네. 송파에서도 문정동까지는 많이 거래가 되거나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풀 경우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풀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네. 스트레스성 DSR 3단계 지나가고 나면 이 대출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현금을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매수세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되기 이전에 그 주택을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약간의 그 매수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6개월 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제가 결정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표영호TV 여러분의 부동산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담을 매번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메일을 주신 분들 중에 내용이 저희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신 분들에 한해서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임장의 대가 메디테라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이분 사연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쵸. 여러분도 한번 어떤 게 좋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이분에게 댓글로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8일 지난 3월 8일 토요일 영등포 부동산 강연을 들은 참석자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영등포 쪽에서 부동산 무료 강연회를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때 오신 분 같아요. 자,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피를 못 잡았는데 명쾌한 강의를 해주셔서 부동산 구매에 대한 확신이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불인이라 책도 읽고 유튜브도 들으며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 메일을 드리는데요. 저는 현재 문정동, 송파구 문정동 그쵸. 구축단지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한 사람은 경기도 기흥, 한 사람은 서울 역삼동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매년 1억 5천만 원을 저축하고 있는 딩크족입니다. 1억 5천이면 정말 근데 열심히 버시는 만큼 저축도 정말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축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딩크족이 뭐냐면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선망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요? 왜 아이 키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근데 와 이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1억 5천을 매년 저축한다는 거예요. 현재 갭 투자로 집을 구매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집을 사서 들어가서 살지 결정을 못했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집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나이는 40대지만 신혼부부로 우리가 집을 매매하고 들어가서 사는 게 좋을지, 월세 살면서 갭으로 집을 매매하는 게 맞을지, 이 두 가지입니다. 자, 현재는 전세 5억에 거주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갭 투자 시 6개월 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지금 어차피 6개월 9월 말까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어놨지 않습니까? 네네, 그쵸. 그러니까 9월 말이면 또 풀릴 수 있다 이 개념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될 경우 7억 정도의 현금으로 집을 구매하려면 문정동과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작은 평수, 문정 레미안, 가락쌍용, 송파 파인타운 또는 철산동의 철산 레미안자이,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여기 중에 어떤 걸 구매하는 게 좋을지요. 자, 세 번째, 거주 조건으로 매매 시 현금이 11억 5천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까지 합친 거죠. 예. 그래서 가락쌍용, 가락동의 금호, 문정동 송파 파인타운 어디가 좋을지. 지금 이분은 송파구 쪽하고 철산동 고민이신 거죠. 고민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즈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신혼부부인데 지금 첫 집을 월세로 시작할지 뭐 매매로 하실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현금은 11억 5천이 있고 그중에 5억은 전세 보증금으로 있고요. 대출은 현재 없다고 합니다. 매년 1억 5천 정도 저축을 한다고 하고요. 부부 모두 직장인이고 직장 위치는 기흥과 역삼. 나이는 40대 초반과 후반. 현 거주지는 문정동에서 전세 살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저희가 상담을 해줄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오늘도 메일이 많이 왔는데요. 네네. 보통 저는 40대입니다. 뭐 어디에 집을 사오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수가 없죠. 어떤 조건인지를 모르니까 전혀 답 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나름대로 저희가 성의 있게 상담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메디테라님이라면 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지금 빚 없이 매년 지금 1억 5천을 저축하고 계시고. 아니 이거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맞벌이에도 1억을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남편분과 아내분이 네네. 둘 다 커리어맨, 커리어 우먼이야. 전문직. 네, 전문직. 그래서 꼭 전문직은 아닐지 몰라도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젊었을 때
자기 직장에서 쌓아온 그 커리어가 그쵸. 빛을 발하는 거지. 빛을 발하고 있는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내 집 마련 지금 준비하셔야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시기가 너무 좋잖아요. 특히나 송파에 문정동 거주하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게 가락동이랑 송파랑 지금 광명이시잖아요. 예, 지금 모아놓은 돈이나 시기나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좀 잘못 생각하신 게 이번에 6개월 후 토지거래 허가국이 해제될 경우 이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 부분은 뭐 해제가 될지 안 될지 아니면 뭐 연장 갈지 잘 우리가 사실 가늠할 수 없는 게 정책이라는 게 워낙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감히 저희가 장담할 수 없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 안 될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거를 딱 해제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했다가 또 안 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생각보다 뜨거웠던 재지정 발표 이후로 좀 뜨거웠던 지역들이 많고 예. 송파에서도 문정동까지는 많이 거래가 되거나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풀 경우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풀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해제가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안 되고 근데 전세를 살고 계시잖아요. 네. 전세 사시다 중간에도 솔직히 아예 못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집 마련을 할 때 혹시나 이제 이사를 할 때 돈을 바로 빼기가 좀 어려웠을지 이거 시기를 좀 잘 맞추면 좀 신경 쓸 게 많고 좀 골치가 아파지긴 하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 제대로 한다고 하면 조금 잠깐 고생하는 건 괜찮아서 지금 꼭 갭으로 안 사시고 실거주로 생각하셔도 될 만큼 금액이 또 현금 자산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11억 5천이면 문정동이랑 가락동에서 충분히 현금을 가지고 사실 수 있을 여력이 되시고 또 매년 저축을 1억 5천 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추가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대출을 뭐 1억 2억 더 받는다고 해도 1년이면 갚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크게 불안에 떨지 않고 조금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 보셔도 좋지 않겠나. 또 저는 이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건 대출을 크게 많이 일으키지 않고도 적절한 집을 살 수 있고 또 대출을 작게 좀 받아도 충분히 그 이자를 갚는데 원리금을 갚는 데는 부담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집을 구매해도 좋은 분은 바로 이런 분이다. 그쵸. 그러니까 빚을 많이 내서 사거나 너무 고가를 내가 막 더 높은 고가의 집을 산다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경우인데요. 이분의 경우는 철산 내미안 쪽,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이쪽보다는 문정동, 가락동 쪽으로 두들겨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보고 나서 딱 느낀 건 예. 이분은 추가로 대출 받거나 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가격대도 딱 거기에 맞는 단지만 딱 골라서 헬리오시티, 작은 평수, 문정내미안, 가락쌍용, 송파파이나 여기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레미안 자이랑 프로지오 하늘채도 딱 그 가격대에서 평형대를 고르면 요 정도 가격대를 살 수 있는 걸 고르셨는데 솔직히 광명이 지금 공급 물량이 있어서 가격이 좀 눌려 있어가지고 기회가 되는 거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추천을 드린다면 광명보다는 차라리 가락동 그리고 문정동보다는 조금 더 위에 가락동으로 가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락, 쌍용, 금호, 문정, 송파, 파인타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축으로 보셔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으로 보실 건지 아니면 준신축으로 조금 거주의 편의성을 더 보실 건지 여기 내에서 직접 임장을 가보셔서 마음에 드는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지금 실거주도 생각하시면서 길게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살 것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요 세 개 중에 고르셔도 충분히 너무 좋은 단지들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막연하게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책도 읽고요. 또 이런저런 양질의 부동산 유튜브도 좀 보면서 본인이 또 발품을 좀 판 것 같아요. 왜냐면 발품을 팔지 않으면 이런 이름들이 쭉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가격대랑 이런 것들을 네. 다 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리를 해서 지금 저에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은 집을 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으신 거지. 책 한 권도 안 읽고 어떻게 내 집을 사고 책 한 권도 안 읽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질문지만 봐도 이분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는지가 싹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챗GPT한테 뭘 물어본다고 해도요. 질문이 가득 차야 챗GPT가 정확한 답을 주지 질문을 대충 하면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자, 지금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선택한다면 어느 쪽을 딱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딱 그 문정동을 고려하시고 가락동을 고민하시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송파에서도 딱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잠실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가락동이랑 문정동이랑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잠실이 또 많이 들썩들썩했기 때문에 갭이 좀 많이 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좋아서
저는 지금 본격적으로 집을 좀 알아보고 전세 만기가 안 돼도 좀 계약을 해서 이거 시기를 맞추는 거를 조금 그 거래 관계를 좀 공부하셔서 그 본격적으로 좀 나서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결정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 어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을 지금 사는 것보다 하반기에 사십시오. 하반기에. 왜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실시가 됩니다. 아, 맞네요. 그러면 아마 4월, 5월, 6월에는 어떤 분들이 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되기 이전에 또 주택을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약간의 그 매수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나고 나면 딱 스트레스 DSR 3단계에 묶이거든요. 그러면 대출의 양이 줄어들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상 집값이 여기서 살짝 더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출을 한 푼도 안 받고도 살 수 있다. 그쵸. 이거는 그게 유리하죠. 스트레스성 DSR 3단계 때에서 현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들이 매수세가 적어졌을 때 매도자가 마음이 급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한번 가격을 흔들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좋은 시기가 하반기고 현금을 들고 계시니까 충분히 세게 나가실 수 있죠. 그렇죠. 아, 그러면 저도 추천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는 겁니까? 아, 네네네. 네. 아, 이제 지금 너무 약간 되게 안전주의, 보수주의신 것 같아. 저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상급지로 옮겨가셔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디가 좋은 거예요? 지금 보면 헬리오시티 작은 평형이나 헬리오시티 바로 앞에 있는 송파파인타임이라는 거 이 주변을 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 바로 앞에 사실은 그 사이에 리모델링이랑 재건축이랑 같이 모여있는 네. 여기 단지가 조금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단지도 20평대가 11억대예요. 물론 호가는 더 나와요. 14억. 가락 이렇게. 금호라던가 우성이라던가 센트레빌인데 센트레빌은 다 큰 평형수밖에 없는 단지인데 네. 이건 좀 어렵고 작은 평형에 있는 금호나 이제 우성 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역을 보실 때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보면 솔직히 지금 찍혀있는 실거래가보다 매물은 좀 높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태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성 DSR 3단계 지나가고 나면 이 대출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현금을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매수세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급하다고 이제 던지는 눈먼 매물들이 나오면 가격을 흔드셔가지고 충분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만 못해서 더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구역도 좀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실 이 송파 지역 여기가 그 호가가 좀 올라 있거든요. 호가가 올라 있는 거예요. 매매가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호가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저희 표영호 TV도 많이 보시고 제 강의도 들으러 오셨고 책도 많이 읽으시는 분 같으니까 이분께 팁을 딱 맞춰드린 거니까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의견이 있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분께서 어떤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왕 말 나온 김에 부동산 관련, 경제 관련 책들을 꼭 한 권씩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사실 부동산 책은 실용서적이라서 그 시기에 딱 맞게 나오는 책을 읽는 게 좋지, 과거의 책을 읽으면 지금과 좀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제 책을 얘기하는 겁니까? 마침 또 대표님께서 책을 이번에 공급자의 시선이라고 내셨으니까 지금 공급자의 시선에서 내가 놓치는 부분, 혹시나 내가 그쪽에 끌려가고 있지 않나? 그런 걸 점검할 수 있는 책이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으로 인해서 어떤 고민이 있다면 저희에게 메일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읽어보고 여러분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상담 메일이 많이 오는데 자세한 내용을 적어주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걸 적어주신 분이 많아서 상담을 일일이 못 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로 이분께서 좋은 현명한 선택할 수 있도록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